국내 수많은 의료 AI 기업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적자를 낼 때 말이죠. 가장 먼저 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3분기 드디어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뷰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기업이 어떻게 그 뜬구름 같던 AI 기술을 실제 병원의 지갑을 여는 현실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떠나기 직전인데 과연 어떤 준비를 마쳤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정말 시점이 딱 맞는 자료네요. 시장에서는 항상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하고요. 맞아요. 늘 그게 문제죠. 뷰노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답을 내놓은 첫 번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잠재력 이런 게 아니라요. 검증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뷰노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네. 사실 뷰노도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잘 벌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2018년에 국내 1호 AI 의료기기 그 뷰노메드 보네이즈 내놓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는 했는데 그 뒤로 꽤 오랫동안 적자 터널을 지나왔죠. 그렇죠.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만든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방향을 틀었다고요? 네. 초기 AI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을 의사 대신 판독해주는 이제 진단 보조에 집중했거든요. 아, 의사 선생님, 여기 좀 이상한데요? 하고 알려주는 역할, 저도 딱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맞아요. 딱 그 똑똑한 조수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뷰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과거의 사진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 환자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미래의 위험이요? 네. 이 환자 24시간 안에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진단 보조에서 예후 예측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뷰노의 모든 것을 바꾼, 뭐랄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일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사고를 막아주는 필수 시스템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 핵심에 바로 그 유명한 딥카스가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뷰노메드 딥카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제품이 정말 영리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우선 작동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데요? 병원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전자 의무 기록, EMR에 이미 다 기록되고 있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데이터만 가지고요. 네, 정말 기본 데이터네요. 네, 이걸로 앞으로 24시간 안에 심정지가 올 위험도를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딱 알려줍니다. 잠깐만요. 그럼 병원 입장에선 뭐 추가로 비싼 장비를 살 필요도 없고 환자한테 뭐 고통스러운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원래 있던 데이터만으로 미래의 위험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 이건 뭐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병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난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최소화했어요. 이러니까 병원들이 앞다퉈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숫자로 딱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뷰노 전체 매출의 72%가 이 딥카스 하나에서 나옵니다. 72%나요? 네, 압도적인 캐시카우가 된 거죠. 2023년에는 국내 의료 AI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서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요. 와, 딥카스가 정말 회사를 먹여 살리는 확실한 기둥이 된 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국을 하나의 기둥으로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딥카스 말고 뷰노가 가진 다른 무기들은 어떤가요? 예전에 그 주력이었던 영상진단 솔루션들은 이제 다 접은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전략이 좀 바뀌었죠. 현재 영상진단 솔루션의 매출 비중은 한 5%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5%요? 네. 대표적으로 뇌 MRI를 분석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돕는 딥브레인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 FDA 인증을 받은 꽤 강력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뷰노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국내 1호 AI 의료기기 보네이즈는 최근에 매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좀 의외던데요? 아, 그게 바로 뷰노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네, 뼈 엑스레이로 골연령을 분석하는 보네이즈는 상징성은 크지만 딥카스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분야였죠. 그래서 과감하게 27억 원에 매각하고 그 자원을 딥카스랑 미래기술에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명확한 시그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티브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병원이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하는 B2C 모델이라서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하티브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기나 혈압계 같은 하드웨어랑 관리 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예요. 아직은 매출 기여도가 크진 않지만 이건 뷰노의 아주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병원 안의 데이터, 즉 딥카스죠. 그리고 병원 밖의 데이터, 이 하티브를 연결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의 위치를 한번 보죠. 딥카스가 워낙 강력해서 국내 생체 신호 분석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일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맞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상급 종합병원 18곳, 2차 종합병원 96곳, 전국 100개가 넘는 병원에서 이미 딥카스를 쓰고 있어요. 와, 100개가 넘는군요. 네, 이 시장은 사실상 선점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현재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에서 나오니까요. 아직은 뭐랄까 오모란 개구리랄까요? 이제 막 바다로 나가려는 단계인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국내에 상장된 다른 의료 AI 기업들, 예를 들어 루닛이나 JLK와 비교하면 뷰노의 현 주소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비교 대상이죠. 세 회사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딱 명확해집니다. 먼저 루릿의 키워드는 항암과 영상,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네, 암 진단 영상 분석이 주력이고 매출의 85% 이상이 해외에서 나와요. 아직 적자지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장주로 평가받으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대에 이르죠. 그야말로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네요. 그럼 JLK는요? JLK의 키워드는 뇌졸중입니다. 아주 명확한 한 분야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죠. 역시 아직은 적자 상태고요. 반면 뷰노의 키워드는 생체 신호 그리고 실적입니다. 아, 실적. 네, 내수 중심이라는 약점은 있지만 이 경쟁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렇군요. 루닛이 해외에서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스타, JLK가 한 우물만 파는 장인이라면 뷰노는 자기직 안방 시장부터 확실하게 장악해서 돈 버는 법을 터득한 실리주의자 같은 느낌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딥카스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대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국내에는 AI트릭스라는 비상장사가 비슷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큰 싸움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질 텐데 거기엔 페라헬스라는 기존 강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페라헬스. 네, 미국 진출은 곧 이 페라헬스와의 정면 승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딥카스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했지만 여기에만 안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뷰노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아주 체계적인 R&D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딥카스 플랫폼의 확장이에요. 플랫폼의 확장이요? 그건 심정지 예측 말고 다른 기능들을 추가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걸 병원용 앱스토어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병원용 앱스토어요? 재밌네요. 이미 병원에는 딥카스라는 아이폰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새로운 앱을 깔아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병원 내 사망 원인 1위인 폐혈증 예측 기능, 또 입원 환자에게 흔한 급성 신장 손상 예측 기능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설치 없이 그냥 업데이트만으로? 그렇죠.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설치 없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 좋고 뷰노는 아주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기가 막힌 사업 모델이죠. 와, 병원용 앱스토어라니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적용 대상도 기존 성인에서 소아 청소년으로 넓히는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장 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하티브의 플랫폼화입니다. 병원 밖 데이터를 모으는 큰 그림이라고 하셨죠? 네. 집에서 잰 심전도나 혈압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부정맥 같은 위험 신호를 알려주고 이 데이터가 병원 EMR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면 환자는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끊김없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뷰노는 아무도 갖지 못한 환자의 일상 데이터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 시대가 열렸을 때 이 데이터의 가치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장 능력은 뭔가요? 바로 차세대 영상진단 기술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영상에서 이상한 걸 찾아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간 MRI를 보고 지방간이 몇 %인지 숫자로 정확히 알려주거나 눈의 안저 사진 한 장만으로 콩팥이라는 위험도를 예측하는 시기죠. 이건 기술 장벽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승인이 임박한 건가요? 한마디로 발표만 남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FDA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오, 최근에 아주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미국에서 수가, 즉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수가 신청을 완료했다고요? 네, 이건 기술적인 검토는 사실상 다 끝났고 이제 이 기술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아, 가격 책정이 시작됐다는 건 정말 큰 의미네요. 한국에서는 환자 1인당 한 7,000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죠. 훨씬 크죠. 미국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배 이상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뷰노도 이걸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 법인의 마케팅과 보험급여 전문가를 영입해서 팀을 꾸렸고요.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와 협력해서 미국 환자 데이터로 성능 검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와, FDA 승인이 땅 하고 떨어지는 순간 바로 다음 날부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야, 정말 칼을 갈아왔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뷰노의 현재 체력, 재무 상태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죠. 역사적인 첫 흑자 전환,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8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58%나 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흑자 전환에는 디카스의 꾸준한 성장 외에 렁시티라는 펫시티 분석 사업을 매각하면서 받은 기술 이전료 약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일회성 수익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그 일회성 수익을 빼면 순수하게 딥카스 영업만으로는 아직 적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속 가능한 흑자가 맞는지 좀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일회성 수익을 빼면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신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요. 네, 작년 말에 280억 원에 달했던 매출 채권이 올해 3분기 말에 5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출 채권이면 외상값이잖아요? 그게 280억에서 59억으로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병원들에 깔아놨던 외상값을 현금으로 거의 다 회수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회사의 영업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금융자산이 1년도 안 돼서 42억에서 160억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와, 현금이 엄청나게 늘었냐? 네. 재무 구조를 보면 부채 비율은 55%로 아주 건전하고 유동 비율은 233%로 단기적으로 돈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죠. 사실상 빚 없이 장사하는 수준까지 체력이 올라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분기 흑자라는 상징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과 재무 안정성이 본질적으로 강해졌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군요. 점검해야겠죠. 뷰노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버행 리스트, 즉 언제든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 CB가 아직 341억 원 규모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시장에 153만 주, 전체 지분의 9.1%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9.1%면 적지 않은 물량이네요.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다만 다행인 점은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이 25,337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이보다 낮다면 굳이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당장의 위험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언제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지배구조입니다. 창업자인 이해하 대표의 지분율이 약 15%대로 낮은 편이에요.
물론 현재는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뷰노가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폭등한다면 이 낮은 지분율이 경영권 방어에 좀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국내에서 증명하고 탄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기 직전인 뷰노.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뷰노는 지금 검증된 수익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발사대 위에 서서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로켓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연료 주입, 즉 자금 확보죠. 그리고 기술 점검, FDA 승인 임박, 이건 다 마쳤고요. 이제 곧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텐데 과연 이 로켓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라서서 한국 의료 AI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시점입니다. 과연 뷰노는 한국의 실리주의자에서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뷰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